지난 15일 밤 이현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현주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답답해하며 상황에 대한 공유를 원해 걱정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린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장문을 올린 이후에도 추가로 고소를 당해 사건이 더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이현주의 말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불복해 검찰에서 불복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친구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이 불복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다른 친구 또한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현주는 이어 저는 DST로부터 업무방해로 추가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면서 에이프릴 멤버 A는 법무법인 B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 경찰 조사 단계에 있으며 멤버 C도 법무법인 D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사건이 너무 많고 비용도 상당해서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주는 대질 조사에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질 조사를 거절한 적이 없다. 거절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에게 대질 조사 요청이 온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의료 기록의 경우 공개적으로 자료를 올리기에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로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럼에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빨리 사건들이 마무리될 보다 행복한 얘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4월 이현주는 에이프릴 활동 당시 다른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DSP미디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누나가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며 진단서를 공개한 이현주의 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아래는 이현주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답답해하며 상황에 대한 공유를 원하는 말씀들을 보내오고 계셔서 걱정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나 가족, 지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문을 올린 이후에도 추가로 고소를 당하고 있어서 사건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생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불복해 검찰에서 불복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 1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이 불복했지만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구 2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DST로부터 업무방해로 추가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A는 법무법인 B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여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C도 법무법인 D를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여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건이 너무 많고 비용도 상당해서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많은 분들이 설명을 요청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질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질조사를 거절한 적이 없고 거절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게 대질조사 요청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의료기록의 경우 죄송하지만 공개적으로 자료를 올리기에는 저에게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자극적이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는 모두 제출했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부모님의 비난 문자는 저나 동생, 친구의 고소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았을 당시 저나 제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돌이켜보면 멤버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신 말씀을 문자로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에이프릴 멤버 전원이 함께 요구한다면 공개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도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텀블러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앞으로 숙소 생활을 해야 해서 자주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계시던 텀블러를 챙겨주신 것이어서 저에게는 소중하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텀블러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의 경우 증거와 인용 판례는 삭제를 하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 내역이 공개되면 추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증거 내역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경찰이 괴롭힘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디스티 측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의 결정문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증거 내역과 인용 판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도 불기소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전문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로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빨리 사건들이 마무리되어 보다 행복한 얘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